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팔품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영어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팔품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영어의 단어들은 8가지 품사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딕셔너리를 찾아보면은 명사, 대명사, 형용사, 감탄사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영어의 단어들은 8가지로 분류가 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팔품사라고 해요. 저는 옥동 제니스학원 원장 레이첼입니다. 인사가 늦었죠? 자, 먼저 품사의 뜻과 종류를 먼저 해볼게요. 품사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의 단어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I went to school.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지죠. 이 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품사를 하게 되면은 대명사라는 거고요. went는 동사, 그리고 이 to는 전치사가 돼요. preposition. school은 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품사는 문장의 특히 어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각각의 품사는 그 품사가 가지는 특징이 있어서 그 품사의 특징에 맞게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어법에 맞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품사의 뜻을 우리는 이제 이해했어요. 그리고 품사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이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라고 있어요. 우리가 대명사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같은 단어의 반복을 피해요. 그래서 어휘가 풍부한 사람들은 우리가 표현력이 좋다라고 하죠. 대명사를 잘 쓰게 되면은 명사의 반복을 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동사가 있고요. 형용사와 부사는 꾸미는 말로써 각각의 역할이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렇지만 단조로운 어떤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에서 형용사와 부사를 적절히 잘 활용한다면 그 글을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치사와 접속사는 우리가 연결어라고 해요. 그래서 문장을 길게 만들고 싶을 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전치사와 접속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룰 것은 감탄사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명사만 해볼 거예요. 자, 명사는 영어로 noun이라고 해요. 명사는 문장에서의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이에요. 앞으로 선생님은 주어를 S라고 하고 목적어를 O라고 하고 보어를 C라고 할 거예요. subject, object, complement의 줄임말이에요. 명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어요. 보통명사, 집합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가 있는데요. 먼저 보통명사는 일반적인 사람의 직업이나 사물의 이름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보면 teacher, a chair, a lawyer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집합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모임이나 단체를 말해요. family, cattle, police, committee 가족이나 어떤 가축의 떼거리들이나 그 다음 police 하게 되면은 경찰이죠. committee 하게 되면은 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고유명사. 고유명사는 세상에 오직 하나만 있는 거예요. 울산, 서울, 코리아, 한국 이런 것들을 고유명사라고 하고요. 고유명사의 특징은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The sun, Rachel, Han River, Korea 이렇게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추상명사는 존재하지도 않고 모양도 없는 것들을 말해요. Peace, 평화, Love, 사랑, Silence, 침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죠. 물질 명사라는 것은 존재는 하지만 모양이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air, 공기 모양이 없죠. water, 모양이 없어요. milk, furniture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furniture와 같은 것들은 선생님 모양이 있잖아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정해진 모양이 없다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그란 판이 있는데 그 동그란 판을 나는 이거는 지금부터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야 라고 한다면 의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난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옷을 놔둘 거야. 그러면은 옷을 놔둘 수 있는 옷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furniture는 셀 수 없는 물질 명사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만 모양은 상당히 다르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오늘은요, 5가지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고요. 명사는 사실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누거든요. 한번 제가 오늘 정리를 해볼게요. 명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보통 명사, 사람의 직업이나 사물의 이름, 집합명사, 사람 사물의 모임이나 단체, 고유명사, 세상에 오직 하나 있는 것, 추상명사, 존재하지도 않고 모양도 없는 것, 물질명사, 존재하지만 모양이 없는 것. 자, 이 5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문법을 잘하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문법은요.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규칙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은 반드시 외우셔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외우는 게 힘들겠지만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꼭 이걸 잘 외워서 나중에 문법 문제 잘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명사편 대신에 명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명사편 강의하겠습니다.